안녕하세요. 한국사기예방 국민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가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주제가 바로 정치와 종교 얘기인데, 오늘은 제가 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횟수로 4년간 사기꾼들과 싸우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은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제가 실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국민들이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한쪽 정당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실제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사기 예방 국민의 뿌리는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는 2023년 7월에 출금 정지를 당한 후에 바로 2달 만인 9월 7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릴레이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장소가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었는데, 대검찰청 앞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찾는 중에 가장 정치적 이슈가 되는 장소를 발견했고, 그 장소는 바로 검찰청과 법원이 있는 그 자리였고, 그 장소는 끊임없이 언론의 이슈화가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켓 시위하고 이제 천막을 치려고 하니까 정보관님이 거기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생사건은 여기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그 장소를 결국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피켓 시위부터 시작해서 천막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만땅에서 헤딩하는 그런 그 환경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한날은 우리 천막 밑에 국회의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님이라 하길래 저는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님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서민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 똑같다. 누구를 찍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선거도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 이름도 몰랐습니다. 국회의원 이름도. 근데 송영길 전 대표님이 왔다 하길래 어떤 분이 가서 부탁 좀 해보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린 게 국회의원을 최초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님도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온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분도 천막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뭐 아무 힘도 없으니까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는
그런 공경에 처한 송영길 전 대표님이라도 바지 가랑이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진짜 매달렸습니다. 근데 너무 간절히 매달리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의 도움으로 국정감사에도 아주 인터내셔널 사건이 나왔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력 처벌밖에는 답이 없는데 너무 처벌 수위가 양형 수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처벌 수위, 양형 수위를 높이려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께. 예? 민주당 국회의원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특히 원내 부대표까지 만났습니다. 국회 앞에까지 가서 시위하면서까지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을 만났지만 말은 해줄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해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정성, 이게 헛수고구나. 그래서 나는 두 번 다시 국회에 가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출입을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는데 또 총선이 되었어요. 총선이 딱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이 당들 서로 싸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당대표가 한동훈 전 당대표였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조국혁신당 1번 비례대표 박은정의 남편 이 변호사가 휴스턴 코리아라는 조직 사기의 주범을 수임할 때 22억인가를 받고 수임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큰 조직 사기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를 거의 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 인터내셔널 피고인도 무려 3명이나 변호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국힘에서 알고 우리 천막으로 취재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계기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죠. 이런 이 조직 사기의 심각성,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사회공화국임의 심각성을 알려서 먼저 조직 사기라도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법안 추진을 요구드렸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님이 그때 다단계 특별법 만들어준다고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정말 우리가 국힘 지지까지 할 정도로 정말 만들어질 줄 알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실망하고 국힘에서도 실망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그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과 실망감에 진짜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 일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진짜 아들 일만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한결과 우리 아도 사건은 최고의 속도로 최고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범이 대법원 확정 선고까지 받아냈고 최고형 15년을 대법원까지 받아낸 거예요. 그게 36개 언론사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님이 구치소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송영길 전 대표님이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 계신 분한테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서로 소식이 좀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님이 구치소에서 신문을 보시고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고생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님한테 구치소 면회를 2번이나 간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연결고리가 되었고, 송영길 전 대표님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실 때 맨날 우리 천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왔다 갔다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인연이 이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한국사예방국민회가 정말 천막을 짓고 땅바닥에서 잠까지 자면서 치열하게 대검찰청과 중앙지법 동문회 현수막을 엄청 많이 개첨을 했거든요. 근데 한날은 또 어떤 국회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배숙 의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또 우리를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에 달갑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소통을 했는데 조배숙 의원님은 말한 대로 약속을 차곡차곡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말만 뻔질한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그 말씀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국회에 가더라도 맨날 데모하는 장소가, 시위하는 장소가 국회 밖이었어요. 맨날 국회 밖에서만 시위를 했는데 조배숙 의원님 덕분에 최초로 국회 안에 들어가서 본청 계단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공청회도 열어주셨고, 그리고 여러 번 세미나도 국회 안에서 회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라고 목말랐던 조직사기특별법이 바로 발의가 된 겁니다. 너무 눈물 났습니다. 발의되는 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통과가 또 남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힘을 얻지 않고는 또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던 중에 너무나 운이 좋게도 송영길 전 대표님이 국회의원을 또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되었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 빠른 통과를 위해서 부탁을 하러 갔는데, 그것이 바로 어제 7월 2일 목요일날 송영길 전 대표님을 국회 가서 만나 뵈었고 빠른 통과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왜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저도요 정치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우리 사는 것도 괴롭고 신경 쓰이는데, 저는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치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여튼 모든 것이 끝은 정치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정치를 모르면 절대 안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이유는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을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주인이 종업원들이 하는 일, 쉽게 표현하면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종업원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사장님들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즉, 주인이 종업원들이 일을 할 줄 아는 것과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잖아요. 종업원은 누구예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요번에 조직사기특별법 발의를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공동 발의 협조를 받으려고 국회의원실마다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너무 당리당론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들면 조국원들 사이에 패가 너무나 나눠져 있다는 거, 두 패로. 예? 그러니까 물고 뜨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민생 위한다며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요. 근데 말뿐입니다. 제가 진짜 전화하니까 이게 민생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을 여야 할 것 없이 하나 되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당리동네에 빠져가지고 제가 조배수 의원님이 발의했다 하니까 그 자체로 제가 조배수 의원님이 발의했다 하니까 그 자체로 찬바람 쌩쌩 불고 야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고 현실이. 자 여러분들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내부 분열 때문에 망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극심한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국회가 당리정면에 빠져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야 그래서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신 차려야겠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이번에 실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요. 주인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두 패로 싸우고 있는 조공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공천받으라고 다른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시대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위정자들은 다 도망가고 결국 도망갈 수 있는 힘도 돈도 없는 민초가 이 나라 항상 살린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애국심 강한 거 잘 아시잖아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금을 다 토해내고 국채보상운동까지도 하고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근본 방법은 바로 정치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어떤 한쪽 정당만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 피해자들도 각자 색깔이 뚜렷합니다. 예, 뚜렷한데 제가 왜 조배수 의원님과 송영길 전 대표님께 감사하냐면 이분들은 당리당론보다도 민생 문제에 우선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이 종업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두 표로 나눠서 패싸움하는 그 이유가 합당한지 안 하는지 주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정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주인이 가지고 오히려 두 표로 나눈 종업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그만 나라가 자꾸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리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주인이 정확하게 먼저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겪어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배수 의원님 처음부터 안 것도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님 처음부터 안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겪어왔는데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 입으로가 아닌 실제 도와주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민생 문제는 온전히 하나가 돼야지 맨날 정치 이슈에 민생 문제가 지금 파묻혀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민생 문제는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같이 우리가 어찌하면 이 사기꾼 때려잡고 이 민생이 또한 서민이 노인이 어려운 청년이 잘 사는 나라가 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지 같이 서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